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벨빌에는 두 명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다른 누구보다 특별했죠. 그들은 바로 고추장과 마늘이라 불리는 작은 향신료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은 프랑스로 여행을 온 한국과 중국의 상인들이 우연히 두고 간 것이었답니다. 고추장과 마늘은 부엌 선반에서 매일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살고 있었어요. 너무도 신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프랑스의 대도시 파리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풍을 온 여행자가 그들의 꿈을 이루어줄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어요. 여행자는 우연히 벨빌 마을의 식당에서 음식을 맛보게 되었는데 그 요리에는 고추장과 마늘이 각각 한 스푼씩 들어가 있었어요. 그는 그 맛에 반해 이 특별한 향신료들을 자신의 음식 블로그에 소개하고 싶어 했답니다. 여행자는 마을의 요리사에게 물어보았어요. 어떤 비밀 재료가 여기에 들어간 건가요? 요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마을의 자랑 고추장과 마늘이랍니다. 여행자는 즉시 고추장과 마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의 가방 안에는 항상 특별한 요리를 위한 자리가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그는 부엌 선반에서 그들을 찾아냈어요. 바로 이거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 파리로 가주지 않을래? 고추장과 마늘은 드디어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며 기뻐서 껑충껑충 뛰었어요. 그렇게 해서 고추장과 마늘은 여행자가 타고 있는 기차에 몸을 싣고 파리를 향해 떠났어요.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크림빠또와 같이 다양한 프랑스 요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마치 마법처럼 고추장과 마늘은 파리의 요리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그들의 매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조화는 파리의 유명한 요리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재료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고추장과 마늘의 모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곧 많은 나라의 요리사와 요리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재료로 자리 잡았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이야기로 세계를 여행하면서 계속 다른 문화와 맛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결국 고추장과 마늘은 항상 새로운 모험을 즐기며 서로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그들의 우정은 더 깊어졌고 모든 세계의 식탁에 그 즐거운 추억과 향을 더하는 여행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 룩셈부르 숲이라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그 어떤 숲보다 울창하고 깊었으며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숲에는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숲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마법사 로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랑은 이 숲에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었고 그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실제로 본 적은 없었지만 그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의 아이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로랑이 숲을 보호하고 마법으로 숲의 조화를 유지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숲 근처에 사는 한 소년 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늘 숲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장은 로랑을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숲으로 들어서자 힘찬 바람이 불었고 나무들이 노래하듯이 흔들렸습니다. 장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놀라운 풍경이었습니다. 나무들 사이에는 아름다운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숲속에서만 볼 수 있는 드문 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장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숲을 한참 걷다 보니 커다란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호수는 물 한 개로 덮여 있어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그때 호수 반대편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 여길 지나갈 때는 마음을 열어야 해. 장은 놀라서 그 방향을 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호수를 건너기 위해 작은 보트를 찾았고 그 순간 물 한 개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전설 속의 로랑이었습니다. 로랑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장에게 이 숲의 비밀과 마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숲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존재이며 모든 생명체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숲을 보호하는 것은 마법뿐만 아니라 숲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랑과의 만남을 통해 장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숲을 떠나면서 자신이 본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함부로 숲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장은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중요성을 상기시켰고 모두가 숲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게 됐습니다. 숲은 그 이후로도 마법의 보호 아래 계속해서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장은 자연과의 약속을 지키며 언제나 그날의 경험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프랑스의 전설로 자리 잡았고 룩셈부르 숲은 지금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남쪽 지방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한 분위기를 풍기며 어느 날 갑자기 안개가 짙게 깔리고 파란 불빛이 여기저기서 반짝이곤 했다. 사람들은 이 숲을 아름다운 숲이라 불렀다. 아름다운 숲 가운데는 크고 웅장한 성이 있었다. 이 성은 숲을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많은 이들이 접근을 꺼렸다. 전설에 따르면 이 성은 오래전에 강력한 마법에 걸려 아무도 출입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 소녀, 이름은 엘로디였는데 그녀는 늘 이 숲과 성에 대한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숲의 나무 사이를 누비며 조금씩 성에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년간의 탐험 끝에 그녀는 숲 한켠에 숨겨진 고대의 문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문은 고풍스러운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고 문 바로 아래에는 이상한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엘로디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자신의 목걸이에 달린 보석을 문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녀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성 안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찬란하게 빛나는 샹들리에와 금박이 입혀진 거대한 벽화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성 안을 돌아다녔고 마침내 성의 주인을 만났다. 그 주인은 바로 한 마법사였다. 마법사는 엘로디를 보고 반갑게 맞이하며 그녀가 불러일으킬 변화에 대해 예언하듯 말했다. 성의 마법은 사실 성을 보호하기 위해 씌워진 것이었고 진정으로 숲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만이 이 주술을 풀 수 있었다. 엘로디는 바로 그 조건에 부합하는 유일한 인간이었다. 엘로디와 마법사는 함께 힘을 합쳐 성과 숲의 주술을 풀었고 그 결과 숲은 전보다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소가 되었다. 이제 그곳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엘로디는 거기서 마법사와 함께 살아가며 자연과 사람들 사이에 조화로운 삶을 꿈꾸었다. 이렇듯 마법의 성 아름다운 숲의 이야기는 끝이 나며 오늘날 그 숲은 여전히 프랑스의 마음속 특별한 자리에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온화한 마을 르 뿌티 플레르에는 장미 가꾸기로 유명한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마을의 중앙에 위치하여 주민들 사이에서 사랑받는 산책로였으며 특히 봄이 되면 다양한 색상의 장미가 만발하여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정원의 주인은 마담 피에르라는 노부인이었는데 그녀는 평생을 장미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마담 피에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장미를 나누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지만 그녀의 정원에는 에뚜알이라 불리는 특별한 장미가 있었습니다. 에뚜알은 다른 장미들과는 달리 은은한 빛을 내며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꽃잎을 가지고 있었고 향기는 마치 천상의 연주 같은 멜로디를 이루었습니다. 마담 피에르는 이 장미를 매우 아꼈고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정원 주변에서 저주받은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에 불안해하며 밤에는 정원에 들어가지 않도록 경계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늑대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서로를 겁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담 피에르는 정원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에뚜알이 있는 곳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거대한 회색 늑대가 장미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늑대는 인간의 눈을 가진 듯한 슬픈 눈으로 에뚜알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마담 피에르는 처음엔 놀랐지만 곧 늑대가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늑대에게 다가가 말했다. 안녕, 친구여. 왜 울고 있나요? 늑대는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들어 마담 피에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늑대는 먼 옛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신은 마법에 걸려 인간에서 늑대로 변한 왕자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악한 마법사가 에뚜알의 아름다움을 질투하여 왕자에게 저주를 걸어 이 숲을 떠돌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저주를 풀 방법은 바로 에뚜알의 장미만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늑대는 말했습니다. 마담 피에르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늑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늑대가 에뚜알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했고 늑대는 매일 밤 장미에게 자신의 슬픔과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담 피에르는 늑대가 에뚜알 곁에서 잠이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뚜알이 환하게 빛나며 황금빛 꽃잎이 공중으로 흩날렸고 늑대는 천천히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왕자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담 피에르는 왕자에게 자신의 정원을 언제든 찾아오라는 초대와 더불어 에뚜알이 지키고 있는 용서와 사랑의 힘을 전해주었습니다. 이후 왕자와 마담 피에르는 깊은 우정을 쌓았고 마을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르브티 플레르 마을은 장미를 통해 되찾은 희망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고 마담 피에르의 정원은 그 순간을 기리기 위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어떤 저주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